다음 종목은요, 또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 한국 조선해양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매입 단가는 12만 8,320원에 45%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예.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 이거를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때문에 고생이 네. 많으셨네요. 바로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45%의 큰 비중을 매수 가격도 높은데 그대로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해야 할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김민준 전문가님, 일단 조선주의 향방에 답이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주가를 진입하신 가격대를 보게 되면 사유는 보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초 그리고 작년 한 10월경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평선이 좀 이렇게 정배열돼서 주가가 마냥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조선업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한다면 2015년부터 좀 저유가에 시달리면서 조선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우겠죠.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합병 소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사면 대표이사인가요? 선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내 마무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악재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까지 저유가로 내려가고 환율은 좀 올라가지고 그나마 득을 봤을 것 같습니다만은 환율에도 민감한 영향을 받거든요, 조선주. 근데 주가가 이제 내려가 버렸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마음이 상하시죠, 시청자님께서. 손실폭이 크고 네. 비중도 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조선해양에서 하는 걸 보면 조선 쪽에서는 수주 부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나마 영업 흑자를 기록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그나마 원탑입니다. 지금 대우, 삼성, 현대 많은 조선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무, 안전성, 비유동 자산 이런 거 다 털어도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원탑입니다, 단연.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건 조선 부분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기록한 거냐? 네.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매출액이 좀 늘어나면서 흑자로 지금 됐거든요. 이제 조선 업계들이 2015년 이후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다시금 이제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절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저도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 밸류로 따지게 되면 밸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테마가 답이냐, 단기가 답이냐, 저평가가 답이냐, 주식시장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답이겠죠.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밸류로 따지면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너무 낮은 가격이거든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0만 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일단 이 한국조선해양은 엄연히 따지면 아닙니다. 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죠. 페트롤리움이라고 있고 중국 선박공업입니다. 이름이 이제 CSSC인데 여기서 지금 계약한 게 이제 3조 5천억 정도입니다. 이제 LNG 운반선인데 목표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주가 좀 밑들 것이다 이런 예상치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카타르에서 이제 발주하는 LNG석이 이제 80척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거의 세계 탑급이죠. 싹쓸이 할 것으로 알았는데 네. 이게 또 좀 안 되려고 하니까 첫 수주를 중국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사하면 이 대표이사가 말하기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했는데 어찌됐건 중국이 첫 수주를 받았어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이 이 카타르 LNG 선에 관해서 2018년도에
그때 당시에 수주를 따냈었는데 중국 제품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 LNG 선박이 폐선됐습니다. 네, 엔진이 고장나면서 그 선박을 그냥 버렸다는 거죠. 네. 이 조선 수주 가격을 생각했을 때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반대급부 수혜 쪽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확률이 크고 예. 결국은 그 중에서는 뭐 더 한국조선해양이 조명을 좀 받겠죠. 이런 시황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일장일단이 현재는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적으로 주가도 지금 77,000원을 쌉니다. 그래서 이왕지선 포트 교체를 생각하실 것 같으면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조선해양 쪽이 지금 뭐 조선업계 쪽이 바닥 찍고 반등을 해서 뭐 진입가가 지금 128,000원이신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산업 기반이라서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지금 비중이 크시니까 손조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시되 뭐 10만 원 뭐 딱 잡아서는 아니겠죠. 95,000원, 10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과감하게 한 30% 정도는 줄이십시오. 줄이시고 나머지 15% 정도는 내가 최대한 손실을 줄이겠다,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30% 쪽은 시장의 주도주 쪽으로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10만 원 이후까지 보기 위해서는 그 남은 관점에서는 유가 반등이라든지 일단 수주 회복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그럼 더 손실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가 반등은 첫 번째 퍼즐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주가 80척이 예정돼 있는데 네. 솔직히 이 80척이 들어와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뚜껑을 또 80척에 열어봐야 관해서 한다. 네. 한국조선해양에서 다 가져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수주 상황을 또 지켜보고 유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만 원 이후부터는 또 인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1차적으로 일단은 10만 원 근처까지는 손실을 좀 만회해야 하는 흐름을 기다려보시고 이때 비중 조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이때까지 비중 조절을 하시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일단 진단으로 나왔으니까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10만 원대까지 가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어느 어려운 정도의 질문이기도 시간? 하죠. 네. 사실 상반기는 수주 절벽이라고 하는데 김민준 전문가님 그래도 한 연간 회복 가격대를 보신 걸까요? 10만 원?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너무 어렵네요. 그냥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만 원까지 가려면 4개월 정도는 수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실질적으로 85,000원을 뚫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2달 정도는 걸리실 거예요. 쉽지가 않다. 근데 여기는 순전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냥 주가의 흐름과 지금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네. 2달 안에도 85,000원이 좀 회복이 힘들 수 있고 한 4개월 정도 지나야지 85,000원 선에 안착을 하면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85,000원 안착 여부가 10만 원으로 가는 어떤 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지표인 85,000원, 이번 4월에 나왔던 고점인데요. 이 부분을 안착하는지 여부 보시면서 시청자님 혹시 답답하시면 한 번 더 문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한국조선해양 함께 살펴봤습니다.